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3주 만에 귀가를 하게 되어서 영상을 다시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D2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딱 보시면 제1, 2, 3 이온화 에너지를 주어줬고요. 그리고 A, B, C, D로 나눠놨고 이게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원자라고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딱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것은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급격한 증가를 바탕으로 이것을 족을 알 수 있는가? 또 주기를 알 수 있는가? 예, 이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AD겠죠?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3 이온화 에너지가 제2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그 말은 이족 원소라는 것이죠. D 같은 경우에는 1족이겠죠? 네. C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대빵 크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로 판명을 할 수 있는데 2, 3주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소의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1족, 2족이 있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면 당연히 얘가 4주기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2주기임을 알 수 있어요. 2주기임 비활성 기체겠죠. 그럼 네온이겠죠, 자연스럽게. C가 네온임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특징이 없죠. 네,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도 없을 뿐더러 제1이온 에너지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껴두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2주기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3주기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B가 2주기라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A와 D에 비해서 상당히 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C와 A의 사이여야 되겠죠. 근데 아니죠. 네, A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B가 3주기임을 알 수 있어요. 3주기인데 원자번호 연속이라 했으니까 알루미늄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주기라면 네온 바로 전인 플로린이 돼야 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 원자 반지름 엄청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뒷방 큽니다. 2주기 중에서 네온 다음으로 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얘가 A보다 마그네슘보다 작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B를 3주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B를 3주기라고 단정 짓고 나면 디귿에 답이 나오죠. 우선 3주기 원소는 세 가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기억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기억 니은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A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일단 비활성 기체를 모방하는 형태로 이게 전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Mg2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Mg2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두 개를 떼야 되겠죠. 그러면 제1 이온화 에너지 떼고 제2 이온화 에너지 써서 떼면 그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합친 것이 최소 에너지가 된다는 것인데 네, 지금 이 A는 제2 이온화 에너지만 가리키고 있으므로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온화 에너지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것이 원자 A가 D보다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 제1차 이온화 에너지가 A가 D보다 크므로 그냥 A가 D보다 유효액전하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크다라고 답하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네요. 29번 문제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팍 증가하는지 그렇게 급격한 변화 구간을 찾아주면 얘는 제3 이온화 에너지에서 팍 증가하고 즉 이족 원소이고 기억 맞죠? B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팍 증가하고 그러면 13족임을 알 수 있겠죠. 보시면 또 이것은 2, 3주기 원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가 만약에 A보다 주기가 작았다면까 만약에 A가 3주기고 B가 2주기였다면 제1차 이온화 에너지가 B가 훨씬 컸겠죠.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일단 같은 주기라고 판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여기 A, B가 아까 이족 C3족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외적 경향성이 있잖아요. 예외적 경향성이 있으면 얘네들이 같은 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이족이 13 아니 이족이랑 13족이기 때문에 이족의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돼요. 예외적 경향성에서. 근데 지금 13족이 더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3주기, B가 2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저와 제가 처음에 이런 실수를 했었어요. 이거를 두 개가 같은 주기라고 단정 지어놓고 문제를 푸니까 답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아 여기서 내가 함정이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정답률이 52%인데 문제 자체 난이도로 치면 한 정답률 한 70 몇 퍼센트 나와야 되는데 저와 같이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니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는 보기가 되겠죠. A가 3주기니까요.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아까 나왔던 보기랑 똑같은 거죠. 네, 제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서 전자 3개 떼는 거 아니고요. 전자 3개 떼려면 E1, E2, E3 합한 게 전자 3개 떼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최소가 붙는 이유는 더 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더 쓸 이유는 없지만 더 들어갈 수는 있죠. 더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죠. 그래서 최소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무조건 저 정도가 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모의가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풀었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30번 문제. 예상외로 정답률이 꽤 높은데 이 개념이 진짜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런 문제.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외적 경향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선은 원자번호 2번부터 10번이면 헬륨부터 네온까지죠. 그러면 당연히 헬륨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 네온일 거고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플로린이겠죠. 여기까지는 외적 경향성이 없죠. 그런데 15족과 16족에서 15족이 더 크고요. 질소겠죠. 그 다음 산소예요. 자,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탄소. 여기가 2족과 13족은 예외적 경향성이 있어서 2족이 더 크므로 붕소가 올 것이고 베릴륨이 오게 되겠죠? 반대죠? 여기가 붕소고 여기가 베릴륨이겠죠? 말은 제대로 했는데 표기를 잘못했죠. 그리고 A가 이제 리튬이 되겠죠. 리튬은 뭐 제일 작으니까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I는 네온이 아니죠? 아니고요. Ag 중에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것. 원자 반지름은 이러한 주기성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 가장 크겠죠. 네, 뭐 이거는 이온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거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주기 내에서는 적어도. 네. 그리고 C와 E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B와 F의 전기음성도 차이보다 크다. 일단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B, C, E, F의 전기음성도 크기를 비교해 보면 산소가 일단 질소보단 크고요. 그러면 E가 제일 크죠. 일단 그 다음에 F고요. 그 다음 당연히 붕소가 크겠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음성도 크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C와 E의 전기음성도 얘가 C고 얘가 반대네요. 얘가 C고 얘가 B가 되겠죠. 얘가 붕소고 얘가 베릴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C와 E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이만큼 나고요. B와 F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이만큼 나요. 이게 등호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C와 E의 간격이 B와 F의 간격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처음 푸실 때 이렇게 금방 못 풉니다. 많이 익숙해지셔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2번부터 10번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리튬부터 네온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네온이라고 바로 찍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실수를 유발하기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리고 그 예외적 경향성이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이 문제 푸는데 조금 3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수능에서 한 문제에 3분 이상 걸리는 건 좀 크죠. 어쨌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네요. A부터 E의 원소를 줬는데 이 모든 게 이주기 원소래요. 그럼 같은 주기란 소리고 전기 음성도와 바닥 상태의 원자의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가로축에 놔뒀고 세로축에 홀전자 수를 놔뒀네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와 홀전자 수를 바탕으로 이것이 무슨 원소인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주기에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건 플로린이지만 지금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게 홀전자 수가 2개라고 했으므로 아마 산소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이 홀전자 수 3개인 게 2주기에서 질소밖에 없죠. 그래서 질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은 이제 NOF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데 그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큰 탄소가 그 다음을 차지할 것이고요. 홀전자 수 하나도 없는 베릴륨 이 다음에 오겠죠. 베릴륨과 네온이 있는데 네온 같은 경우에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를 따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릴륨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리튬이 있겠죠. 네, 그래서 금속 원소는 리튬과 베릴륨에서 두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온화 에너지겠죠. 근데 또 이게 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와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외적 경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5족이 16족보다 커요. 근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같은 경우에는 16족이 15족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풀어서 썼다는 거는 이온화 에너지와 비슷하게 생각하나 예외적 경향성을 고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A보다 크고요. D급 보시면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D와 E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당연히 같죠. EPX, EPY, EPZ까지 들어있으니까요. 네, 같아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 문제예요. 32번 문제는 이제 A, B, C라는 입자를 줬네요. A, B를 원자핵으로 구성한다라는 걸로 봐서 입자니까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겠죠. 네,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중에 하나인데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양성자, 중성자 이외에 전자뿐 없죠. 그래서 C는 전자예요. 일단 C는 전자고 여기서 A, B가 어떻게 양성자, 중성자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Y이온을 보시면 지금 A와 C의 값이 같죠. 근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예요.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그러면 무조건 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중성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얘가 중성자고 얘가 양성자예요. 그러면 X이온은 이렇게 되냐? 이 아래에 있는 게 양성자 수겠죠. 원자 번호고요. 23번이 23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원자량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수죠.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거. 양성자의 중성자의 수를 합하면 23이고 양성자의 수가 11이고 전자의 수가 10인데 그러면 11 빼기 10 하면 1이 나오니까 이제 양성자 수에 비해서 전자 수가 한 개가 적은 거죠. 그러면은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돼야겠죠. 그래서 D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는 맞지만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돼야 되겠죠. D급 보시면 이온 반지름은 X이온이 Y이온보다 크다 그랬는데 Y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얻은 2- 음이온일 것이고 X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전자를 잃은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큽니다. 등전자 이온일 경우에 등전자 이온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Y의 이온 반지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D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음부터 이제 33번 그리고
35번까지 푼 다음에 D단원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